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유튜브로 했는데 이제 밤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이번에는 줌으로 유튜브로 하면은 센터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 해서 지금 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하려고 줌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센터 공지가 7시 반으로도 나간 센터가 있어서 조금 그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학생들이 좀 더 늦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늦으면 또 안 되니까 뭐 먼저 들어온 친구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우리 진행할 내용은 이돌러도 수시 준비가 싹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이돌은 우리 학생들이 정시 파이터들만 있다라고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보면 말이죠. 이돌에서 지금 현재 2월 24일 기준, 엊그저께 기준으로 시합된 걸로 따졌을 때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4.5 대 5.5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시가 많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의치한수 스카이 기준으로 하면 거의 1대1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돌 스파르타는 우리 정시 파이터들이 와서 그냥 정시 준비만 하고 그러는 줄 아는데 사실상 우리 많은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활용해서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돌에 왔고 독재학원이니 단순히 정시만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수시 준비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도전하려면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내신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아. 의치한수를 가려면 내신이 1점대 극초반 그리고 인서울대학도 가려면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만 보지만 우리가 다른 요소들도 다 알아야 돼요. 올해 바뀐 수시 전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술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겨울에 입시 콘서트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냥 그런 내용들은 어디 가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해 줄 내용들은 단순하게 2022 입시는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는데 내가 대학교로 갔는데 또 필요한 내용들만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만 알려줄 거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이 학교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의예과입니다. 그러니까 의대예요. 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2019학년도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합격자 평균 등급이 1.08이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합격자 평균 등급이 2.3이었어요. 신기하죠? 지금 모집 인원도 비슷하고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추가 합격률이 더 내려왔잖아요. 예비 30번까지 돌았던 게 예비 12번까지밖에 안 돌았으니까 그죠? 오히려 더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경쟁률 반영까지 하면 그런데 합격자 커트라인도 아니고 평균 등급이 어마무시하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잘 볼게요. 15명 모집에 경쟁률이 12.5 대 1이면 188명이 지원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최저 충족률이 14.4%잖아요. 그러면은 최저를 맞춘 학생이 27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15명 못 뽑는데 최저를 27명이 맞췄는데 예비 12번까지 합격했다. 그 말은 뭐다?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다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 4등급대 학생들도 의대 교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 교과 합격하려면 무조건 1점대 초반이라고 생각했는데 4등급대가 합격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우린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왜 전년도에는 합격자 평균이 1.08이었는가? 보면
2019학년도에는 왼쪽이 2019학년도 전형이고 오른쪽에는 2020학년도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국어, 즉 2019학년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합 4였는데 2020학년도에는 영어는 빼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합이 4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기준으로 하면 원래 2019학년도에는 애들이 영어를 껴서 최저를 많이 맞췄는데 2020학년도에는 영어가 기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최저를 맞출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러니까 최저도 맞추는 비율이 떨어진 상황인데 그 전년도 합격자 평균이 너무 높다 보니까 1점대 초반 학생들이 지원을 꺼렸고, 그래서 입결이 뚫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를 내신 4점대로 쓰는 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 있게 소신껏 쓴 애는 합격을 하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교는 가톨릭 관동대 의대예요. 최초 합격자 컷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1.0이어야지 최초 합격을 해요. 이게 2020학년도예요.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이 1.03. 합격자 80% 컷이 1.07. 거의 그 값. 1.1대의 내신입니다. 1.1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1.1도. 1.1도 떨어질 수 있는데, 1.1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의대가 작년에 2021학년도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원래 그전에는 검정고시가 지원이 가능했고 검정고시 만점인 애들이 내신 1.0 취급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2021에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이제는 1.0인 학생들이 줄었을 테니 결국에는 컷이 내려갈 텐데 문제는 그런 걸 감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합격자 평균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높다 보니 1.1, 1.2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됐고요. 이게 아직 입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돌에 내신이 1.8대 학생이 합격합니다. 합격자 평균이 1.03이었던 이 학교를 작년에는 1.8인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1.9대였던 친구가 예비 3번에서 말랐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작년에 영어가 쉬웠다. 그죠? 작년에 수능 영어 1등급 인원이 12%가 되다 보니까 조금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만약에 영어 1등급 비율이 더 낮았다면 뭐 7%, 8% 수준이었다면 아마도 2등급 때까지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어차피 끝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꼭 궁금한, 꼭 인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평균값하고 중앙값하고에 대한 개념을 잘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돈 버는 돈이 한 사람당 3,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한 달에 1년에 3,500만 원 버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 단위로 보면 4인 가족 기준 1년에 1억 5천을 벌어야 되는데 1년에 1억 5천을 버는 집이 우리나라의 평균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중위값은 2천만 원대거든요. 근데 평균이 높은 이유는 뭐다? 아주 높은,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그걸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을 볼 때 평균을 속으면 안 되고 사실상 커트라인은 평균과도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땡땡대학 수학과, 이 수학과는 합격자 평균은 1.8이었습니다. 합격자 평균은 1.8이었는데 경쟁률이 8.9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의 비율이 3.6대 1이었고 충원율이 243%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학교는 7명을 뽑았고 62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8.9대 1이었는데 그 중에서 25명만 최저를 맞췄습니다. 7명 뽑는데 62명 중에
25명만 최저를 맞췄는데 그 중에서 예비 17번까지 들어왔어요. 네. 7명 뽑는데 25명이 최저를 맞췄고 예비 17번까지 들어갔다. 네. 그 말은 한 명 빼고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때 3점대도 합격을 했습니다. 3점대도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평균이 왜 1.8이다? 1점대 극초반인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그 학생들이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 왜냐면 1.8이라고 딱 써있으면 학생들은 한 2점대 초반 학생들은 쓰기가 어려워요. 그냥 2점대 초반 학생들 중에서 나는 최저를 강력하게 맞출 수 있어 하는 학생들만 쓰고 실질적으로 2점대 중반인 학생들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3등급 때도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수능에서 최저를 맞춘 학생이 어려울수록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전략적으로 원서를 쓸 수 즉 학생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이시 콘서트에도 말을 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위권 대학교에서 엄청 늘었어요. 지역 균형이라는 표현을 써서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현역들만 쓸 수도 있지만 재수생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신이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좀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학교장 추천을 재수생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은 다시 한번 꼭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알겠죠? 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누가 합격하나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이제 하는 사례예요. 어떤 학생이 부산대 건설융합, 인천대 안전공학, 명지대 교통공학, 단국대, 강원대 건축공학 붙었대요. 근데 아들은 부산대를 가고 아빠는 인천대를 가래요. 그래서 어떤 곳이 비전이 있냐. 그래서 일단은 5개를 붙었으니까 나는 좀 행복한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수도권에 남을 거면 인천대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부산에 가서 살 마음이 있으면 부산대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집이 김포라고 하니까 안전공학이 대세. 글쎄 일단 안전공학이 대세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집이 김포면 인천대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학생이 원하는 거 가는 게 제일 좋고 부자지간에 불화가 안 생기길 바랬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일단 대치 중이라고.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교를 안 붙어도 문제지만 대학교를 붙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런 메신저가 날라옵니다. 부산대와 인천놓고 고민했는데 고대 추합이 연락해서 고대로 간대요. 네, 한 번이라면 생각을 해볼게요. 네, 고대 세종이 아니라 고대 안암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한목을 찾았어요. 우리가 정시나 수시 학생 교과 전형 쓰는 학생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즉 양적인 평가가 위주인 학교에서 정량평가 이제 전형들 같은 경우 과연 부산대, 인천대, 단국대, 명지대 이런 전형을 쓰고 고려대학교를 쓸까요? 뭐 써죠? 고려대학교는 초상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려대도 붙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현역시대 같은 경우는 내가 학생부 전형에 올인을 해서 많이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차피 지금 재수 N수인 상황에서는 이미 학생부를 쌓아둔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뭐 내가 학생부를 건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작년에 써봤다라고 하면은 올해 굳이 전 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년도에 떨어졌던 학과가 올해 붙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대 학종으로 떨어진 학교를 재수생 때 그냥 썼더니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붙는다 안 붙는다를 떠나서 네,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제 생각에는 학종 6학종 써서 떨어져서 올해는 정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다. 그걸 지금부터 미리미리 할 필요는 없고 네, 차근차근히 정시 점수 올려가면서 준비해도 늦지 않다. 왜? 학생부는 지금 건드릴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 친구 진아라는 제 제자가 있어요. 이 친구는 보면 알겠지만 이제 숙대를 합격했는데 내신이 4등급대였고 학생교육부가 13페이지였어요. 이런데도 학종이 붙어요. 네, 이 친구는 인설 학종이 안 돼 다 떨어지고 숙대만 붙었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가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이 어느 정도여야 되고 생기부가 몇 페이지여야 되며 상은 30개 이상이어야 되고 세특은 꽉꽉 잘 채워져 있어야 되며 자율동아리, 뭐 학생회, 뭐 회장, 실장 이런 건 어쨌든 간에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내가 다른 수시 카드가 여력이 없다라면 교과 전형을 쓰기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족한 생기부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면 어떻게든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생겨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도 뒤에 설명했지만 이둘에서 다 도와줍니다. 네. 그 다음 독재생한테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은 되게 고민해요. 어쨌든 논술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가른 대로 뭐 중앙대, 의대, 연대치대, 경희대, 한의대 이렇게 다 이돌에서도 합격자 나왔는데 참고로 중앙대, 의대랑 연대치대 합격한 애는 논술 준비를 안 했어요. 논술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수능 준비만 하고 원서만 썼다가 수능 보고 나서 그냥 응시에서 뭐 약간 다녔을 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미리미리 논술을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안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수학 베이스가 있는 이과생들 같은 경우 충분히 나중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논술이 아예 노베이스라고 한다면 조금씩 준비해도 되고 특히 저 경희대 한의대 붙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희대 한의대 붙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돌에서 첨삭 프로그램만 활용해서도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사례만 들고 오는 거 아니냐, 그냥 일부 사례만 들고 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실제 제가 통계 자료를 갖고 왔어요. 논술이 로또가 아니에요. 왜? 실질적으로 이돌에서 올해 합격한 스카이가 상위 15개 대학 보면 수시 합격자들 중에서 학종이 44%, 논술이 39%예요. 실질적으로 2021에서 학종 비율이 뽑는 놈이 44%고 논술 비율이 30% 미만인 걸 고려하면 이돌에서 수시에서도 논술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이 뭐 그렇게 막 경쟁률이 몇십 대 1, 몇백 대 1 쉬운 전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붙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정시 파이터야. 그냥 수시 버리고 정시 6개 다 쓸래. 정시 3개 다 쓸래라고만 하지 말고, 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이돌에서 수시 봐주냐? 네, 봐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초조사서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수시 플랜, 그러니까 정시 플랜도 관련돼서 수시 플랜을 짜줍니다. 그래서 최소 저희가 연구원들이랑 줌으로 저렇게 뭐 입시 요강도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다 진행을 해요. 수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 진행하는 것들은 요거는 저희가 무료로 이돌 재원생들한테는 다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학생들의 입력을 해주면 자기 정보를 입력해주면 내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과 합쳐서 어떤 전형이 나한테 유리한 조합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네, 함께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돌 스파르타 학생이라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해서 스스로 원서를 쓸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네, 다만 조금 더 딥한 걸 원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지원 전략 보고서, 즉 역대급 역대 전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따로 보고서 나가지고 입결 같은 경우 합불 결과도 같이 알려주고요. 네,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학종 쓰는 애들 중에서 자기소개서 첨삭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멘토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학종으로 들어간 멘토들을 활용해서 저렇게 자기소개서가 써주게 되면은 옆에서 저렇게 첨삭도 다 해주고 메모까지 남겨줘서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그래서 첨삭도 다 진행하고 있고요. 논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 기출문제, 그리고 저희가 논술 모의고사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해서 저렇게 첨삭을 해줘서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공지를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인지하고 우리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있다. 이도 스파르타에서도 정시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수시도 다 챙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감 간슬계 저희가 작년 파이널 5회차, 5주차부터 12주차까지 간슬계 8건 대략 한 48,000원 정도 되는 분량을 저희가 메일을 보내주는 사람한테 썼고 저희가 총 37명에게 37명에게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건이 발송되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메일 준 친구들은 열심히 잘 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풀어주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또 뭐 했죠? 우리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조금 이제 후기 잘 써주는 친구들을 추첨을 해서 이감 서포터즈, 그래서 시즌3를 무료로 보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감 시즌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감 시즌3 중에는 일단은 EBS 스툭 집중학습이라고 해서 간슬계가 5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EBS 스툭 연계 이감 문제를 통해서 직접 집중학습을 할 수 있는 교재고요. 그래서 시즌3 커리큘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서지문 3개, 독서지문이랑 문학지문이 5주 동안 다 들어가서 EBS 연계, 그러니까 수특 연계, 그리고 작가 연계,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문항들, 이감이 개발한 문항들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EBS를 학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5명을 뽑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서포터즈를 뽑아달라고 해서 딱 했는데 뽑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구구절절, 이감 팀장님한테 너무 구구절절 많은데 8명 중에서 5명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감사하겠는데 선발을 해서 8명 다 우리 이감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감에서 다 해주기로 해서, 네, 그 8명 또 다 명단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 명단 아마 오늘은 지금 못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친구들 못 들어왔긴 했지만, 네, 이게 아마 우리가 또 그 영상 녹화해서 나갈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네, 이감 시즌3 간슬계 5건이 네, 무료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나갈 예정이니까 우리 학생들 저희한테 얘기해 줬던 대로 열심히 피드백도 써주고 해서 조금 더 이감 교재가 간슬계랑 뭐 모의고사가 조금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네, 있도록 잘 도와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요 메일로, 이돌 입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직도 이감 간슬계 2021 파이널 그 간슬계 8건 추가로 보내드릴게요. 추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메일 잘 써두시고, 네, 이 메일로 뭐 간슬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간슬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듣는, 그리고 아마도 녹화로 듣게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저에게 메일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올해 못 갔는데 올해는 이렇게 수시해서 가고 싶습니다라는 학생이 있으면, 네, 저희가 그 사연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뭐 캠스터디 학생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이 어디든지 제주센터 학생이든지 누구든지 뽑아서, 네, 제가 직접 가서 수시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서
올해 수시 원서 쓰는 거 지원 전략 컨설팅부터 해서 뭐 혹시라도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소서 쓰는 것도 첨삭도 도와주고 면접도 봐야 된다면 면접도 도와주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잘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메일 주소로 주시면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